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고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가운데 현금 지급과 관련한 사기 사례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의사들이 말레리아 치료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빠르면 5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초고속 진단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의료진들이 동포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3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직자와 휴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뉴저지 한 피자 가게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주급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주요 보험사인 시그너와 휴머너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고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가운데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현금 지급과 관련한 사기 사례가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인한 사기가 극성을 부려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센서 직원을 사칭해 자택 방문을 한 사기 사건에 이어 이번 경기 부양 현금 패키지 법안이 발표되자 전화 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전화 상담원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1,000에서 1만 4천 달러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정부가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은행 계좌번호 등을 빼내는 수법, 1,200달러의 현금 지급과 관련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를 씹는 피싱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기 부양 현금 지급은 텍스 리턴 때 제시한 은행 계좌 정보로 지급되는데 만일 계좌 지급이 안 되는 경우 우편으로 수표가 지급되는데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사기꾼들이 교모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 경기 부양 패키지 지원법과 관련한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정부가 발급한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할 경우 피싱 사기범이며 정부가 현금 지원 시 선불 및 수수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피해 신고는 뉴욕주 검찰총장실로 하시면 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의사들이 말레리아 치료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의사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성인 혹은 청소년 환자들에게 말레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두 가지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CNN은 그러나 FDA가 이같이 긴급 승인했지만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검증되지 않은 클로로퀸에 대한 과대 포장 위험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계열사 산도스가 하이드록시클로로퀸 3천만 정, 독일계 제약사 바이오엘은 클로로퀸 100만 정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로퀸은 말레리아 치료제로 말레리아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레리아 치료제,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등의 예방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상하이 고종위생임상센터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진행한 실험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빠르면 5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초고속 진단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DPA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료장비 제조업체 Abbott Laboratories는 28일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가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비상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진단검사 키트를 사용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으로 최종 확진하는 데는 13분이 소요됩니다. 크기가 토스터와 비슷해 휴대가 가능하고 병원 밖에서도 쉽게 검사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에버트는 한 달에 500만 개의 키트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의료진들이 동포 한인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의사들이 뜻을 모아 동포사회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Korean Doctor Against COVID-19 태스크포스 참여단체는 뉴욕 한인 의사협회, 뉴저지 의사협회, 재미 한인 의사협회, 카마 뉴욕 지부, 회원 등 의사 500여 명을 주축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한인 태스크포스 팀은 코로나 상담은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핫라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한인 의사와 의대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 내 환자 포화 상태와 의료장비 부족 현상으로 뉴욕지 병원의 응급실 방문 위급 환자, 합병증 격리 환자에 별도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핫라인을 구성해서 우리 한인 사회분들이 전화하셔서 문의사항하시고 또 어느 정도 우리 커뮤니티를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80%는 큰 심각한 증세가 없게 그냥 감기 앓듯이 앓다가 되게 그냥 완치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수 20%가 이제 많이 좀 폐렴으로 가고 심각하게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5%가 위독 중환자가 되는데 바로 이제 의료진하고 통화를 하셔서 어느 정도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고 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핫라인을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이현지 회장은 코로나 핫라인은 10개 라인으로 한인 의료진들이 로테이션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콜센터 업무 증가 시 추후 24시간 긴급 상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1일 뉴욕 한인회 주최 코로나19 공동대책 기자회견 때 첫 번째 안건이 바로 핫라인 개설이었습니다. 이번 한인 의료진들의 의기투합으로 비로소 핫라인 개설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핫라인과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동포사회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만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3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 오는 부활절까지 미국의 경제 활동을 정상화할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기한을 오늘까지로 발표한 바 있지만 보건 전문가와 주지사들로부터 시기상조라는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줄수록 이 상황이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세부 사항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모델링 결과 사망률이 2주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6월 1일까지는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은 이번 결정이 폭넓고 신중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정부는 시민들이 명령을 숙지하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뉴욕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직자와 휴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뉴저지 한 피자 가게 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주급을 지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뉴저지주 해변 마을인 저지쇼어의 피자 가게 패트리코를 운영해온 브라이언과 마이클 모린 형제입니다.
이들 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끊기는 바람에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거래은행으로부터 5만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 2개월 동안 주급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피자를 주문한 손님들이 기본적인 팁 외에 10달러에서 20달러씩 추가로 팁을 얹어주었습니다. 또 일부 손님들은 이 가게를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 경찰, 소방관들에게 피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입을 통해 주위에 알려진 이같이 훈훈한 미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꽃샘 추위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저지주는 주택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주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필수 사업장은 폐쇄됐고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 실직자들이 더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렌트비 지급에 대한 극심한 재정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집 렌트비를 체납해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단, 뉴저지주는 이 미체납 강제 퇴거 불가법이 렌트비에 대한 지불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거주인들은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일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 렌트비를 줄이는 방안 또는 렌트를 추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미국 주요 보험사인 시그너와 휴메나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그너와 휴메나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비와 구급차 이송비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에 대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코드나 시그니어 그룹 회장은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된 고객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브루스드 휴메나 회장 겸 최고 경영자도 어떤 미국인도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의약품과 백신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의료비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며 메디케어 애드밴티지, 메디케이드 등 개인 및 단체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앞서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 애드나 부서도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비용을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포어스 애널리스트들은 개인 보험 가입자의 30%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땐 의료보험사들이 95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원조 구호 경제안보법에는 병원에서 검사, 응급실 입원, 백신을 위해 1달러짜리 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한인 유학생이 코로나19 관련 총으로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텍사스의 한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A씨는 자신의 방문 앞에 여러 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전단이 붙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전단을 붙인 백인 남학생을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남학생이 총을 들고 와 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관련 백인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자 A씨까지 체포하는 바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사 CBS 유명 여성 앵커인 마리아 메카더 씨가 지난 일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 54세인 메카더는 1987년 CBS 입사 후 브레이킹 뉴스를 담당했고 명성을 떨쳤습니다. 2004년 비즈니스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뉴욕을 돕기 위해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의료진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화제의 사진은 지난 27일 항공사의 한 직원이 애틀란타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기에서 뉴욕의 코로나19 치료 지원에 자원한 30명의 애틀란타 지역의 의료진들 승객의 모습이 담은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용감한 영혼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며 엄청난 위험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수만 명이 공유했으며 이들의 용감함을 칭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였습니다. 뉴욕시 JFK 국제공항에 대량의 의료 물품과 장비를 실은 첫 연방정부 특별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주관하에 중국 상하이에서 보내진 수송기에는 1,200만 장의 의료용 장갑과 13만 장의 N95 마스크, 13만 개의 손 세정제, 3만 6천 개의 체온계 등 의료용품들이 실려왔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22차례 더 많은 의료 물품들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규모의 미해군 병원선 컴포트호가 오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28일 출항식에서 관계자는 컴포트호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는 나서지 않지만 그 외 응급 환자를 간병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컴포트호에는 15개의 병동과 중환자 병상, 그리고 12개의 수술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의 윤여태 시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롤란도 라바로 시의원과 저지시티 시의회 정기회의 때 시간을 같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라바로 의원은 증상이 다소 호전돼 27일부터 집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윤 의원은 102도가 넘는 고열과 숨가쁨 증상으로 24일부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리치필드 타운의 한인 동포사회의 기부 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치필드 타운 정부 경찰과 비상근무 요원들을 위해 H마트에서 N95 마스크 1,000개와 손세정제 500개를 기부했습니다. 한양마트도 의료용 마스크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는 마스크 300개를 타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싱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는 4월 1일 2020 센서스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를 모시고 인구조사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구조사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캠페인을 직접 하시면서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캠페인을 하기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인구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인구조사를 혼자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집으로 내일부터 3월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인구조사 질문지를 발송을 하는데 이게 전부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발송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어로 하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또 온라인에 들어가면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그 어디로 찾아가야만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누르면 되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또 그 이후에 질문지 하나하나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 종교기관 그리고 여러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여러 한인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르신분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구조사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전국의 코로나가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에 이제 연방정부 지원금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건 다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거든요. 아무리 여기 인구가 많더라도 실제 인구 조사에 응한 숫자가 없는 경우 코로나 대응으로 이제 연방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상당히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주를 보면 뉴욕은 연방의석 2석을 잃었고 뉴저지는 1석을 잃었습니다. 한 석당 60만에서 75만인데 그럼 2석이면 150만 명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연방정부는 10년 동안 1인당 2만 불씩을 지원을 했거든요. 매년 2,000불씩. 그러면 뉴욕주는 300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 여파가 누구에게 미쳤냐? 바로 노인들에게 미쳤거든요. 노인들이 주거 비용에 대해 40불씩 일괄 삭감하고 메디케이드 삭감되고
또 학교 공립학교나 이런 데 지원되는 돈들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10년 전이라서 다 이제 기억을 잘 못하지만 그런 여파들이 미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서류가 없는 분들 그다음에 현재 이민 스테이터스가 없이 일시 와 있는 유학생들이라든지 지상자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 와 있는 분들도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같은 이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연방의사 숫자가 2명이 줄었고 그 숫자가 반이민 분위기가 높은 텍사스와 조지아주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오히려 반이민의 목소리가 더 커져버린 거거든요. 이민자들이라고 내가 서류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연방의회에서 우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것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확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2020년 인구조사 이후에는 1인당 3만 불이 10년 동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온 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가서 뺏어먹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인구조사하는데 참여하게끔 독려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만들어 지어놓은 밥을 옆집 사람이 그냥 와서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구조사에 응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다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네, 모두가 인구조사의 중요성을 좀 알고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결국에 한익 권익 신장으로 이어졌으면 맞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오늘도 나와주셔서 센서스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를 모시고 2020 센서스 캠페인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